제3보험에 있어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즉 권리에 잠자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 비재산권 등은 성질상 제외됩니다. 제3보험의 관점에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효과를 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효과는 완성이 되면서 권리가 소멸하고요. 소멸시효 그 기산일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소급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산점이라는 건 소멸시효 출발점이죠.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이다 기산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일반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상법상 보통 채권의 소멸시효 상법에서는 5년이고요. 우리 문법에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하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결 등에서 확정이 되면 채권 소멸시효는 모두 단기인 경우에도 10년은 늘어납니다. 시효라는 것은 지책기간하고 달리 중단이 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있습니다. 청구 보면요, 청구의 종류는 재판의 청구, 파산 절차의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 소액사건법에 의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최고는 독촉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재판 외의 행위인데 효력이 제일 약합니다. 따라서 최고를 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기타 청구 또는 압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하지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최고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최고는 최고로부터 약 6개월 동안만 잠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그 명령을 신청한 데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승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증서를 다시 작성해 준다라거나 일부 변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자를 주고 있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승인하고 있는 경우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 상태에서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거는 치료비라는 것을 이미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에 해당돼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자, 제3보험에서 그러면 소멸시효는 보통 어떻게 될 것이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년으로 있던 걸 조금 늘려가지고 이제 3년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별로 그러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볼 것이냐. 민법상 소멸시효는 권리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 그러면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거예요. 법률상의 장애가 아주 중요해요. 실질적인 장애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무슨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거나 알지 못했다라거나 이런 것은 실질적인 장애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 권리 존재가 있는지 자체의 부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시효가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담보별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면요, 사망보험이 제3보험이니까요. 사망보험에 있어서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일부터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망일 내에 기산된다.
다만 상해상해로 후유장애 즉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후유장애가 잔존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피보험자 입장에서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의사가 아닌데 정확하게 그것까지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측이 후유장애를 예견할 수 있는 때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보상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후유장애 진단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 논리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절단장애나 화상 같은 경우 그 즉시 알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절단손해, 화상손해를 입은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장애를 알 수 있었던 점,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재산보험에서의 소멸시효는 정확한 그 의미나 요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대충 어느 정도 권리 존속 기간이 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것이면 충분히 좋다 볼 것입니다. 이상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